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후회하는 분들. 10년 전에 내가 그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뭘 후회하시죠? 20년 전에 내가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부장님은 그렇게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저도 후회하는 거 많죠. 10년 전에. 그때 20년 남편 말을 듣지 말고 내 고집대로 했어야 하는지. 예. 저는 그게 후회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부동산을 왜 혼자 의사결정해서 못하냐면은 부동산은 전 재산의 7, 80%예요. 부동산에 투자할 70, 자금이. 80%가 이상일 수도 있죠. 이상일 수도 대출을 있죠. 받고 하니까 예. 100% 이상이죠. 그러니까 네. 이 많은 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뭘 할 수 있나요? 예? 주식 투자하고. 아, 네. 주식 투자는 그렇죠. 정말 티가 안 1,000만 원, 나죠. 500만 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래켜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본인이 다 먼저 날려서- 깜짝 놀라는 다 거죠. 날려서 놀라게 해야죠. 본인이 먼저 깜짝 놀라는 거죠. 네네. 자, 배우자를 제가 끊임없이 설득시키려는 이유가 네. 호적 정리 안 할 바에는 배우자하고 같이 가야 돼요. 자산관리 방향은 같이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 후에 맞추려면 너무 힘들어요. 네. 결혼 전에 맞춰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빠르고 네. 자산 성장 속도가 빨라요. 아무래도 같이 상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행도 네. 그런 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 제주도 가서 부동산을 보고 뭐 고수동굴이다 뭐 네. 이런데 이런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관광지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자 부동산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걸 네. 보러 다닌다. 네. 그럼 제주 구석구석이 다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합이 맞는다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음. 뭐 지금이라도 그냥 가능성 있어 보이시는데요. 설득을 하라고요? 아니면 설득하셔야 됩니다. 호적 정리를 하시라고?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설득을 뭐 해서 네.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시는 게 앞으로도 한 뭐 40년, 50년 이상 사셔야 되잖아요. 40년, 5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한 30대 분이 안 보이시는데. 네. 예. 근데 고 박사님이 워낙 이제 VVIP들 관리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건물도 사주시고 자산 관리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렇게 부부가 뜻이 맞아서 그렇게 같이 많이 하시던가요? 그럼요. 대부분이 대부분인가요? 부부가 같이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부들은 네. 사이도 너무 좋으세요. 네. 네, 너무 좋으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네. 네, 사회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올랐어.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떨어지면 그때 해야지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돈 있을 때죠. 돈 있을 때? 네, 작은 계획이 서 있을 때. 오늘이 제일 싼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무주택자들은. 네. 그러니까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무주택자들이 뭐냐면은 네.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을 좀 기다리다가 난 좀 더 기다렸다 내 집 마련해야지 하다가 내 집 마련 시점을 실기하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내 집 마련해서 실거주하면은 제가 주거 만족 네. 그 행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서적인 안정감이 네. 있죠. 그런데 네. 요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네. 자본 수익을 아. 염두에 두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염두에 두는데 살 때 잘 사면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네. 강남 아니면 안 된다. 서울 아니면 안 된다. 뭐 수도권 아니면 안 된다. 자, 꼭 이렇게 하면은 내 집 마련 못 해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작은 계획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내 종잣돈, 돈까지. 은행 대출, 엄마 돈 합쳐서 네. 누나 돈, 형 돈도 괜찮아요. 네. 합쳐서 네. 자, 이 돈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1차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 네. 집을 디딤돌 삼아서 네. 갈아타는 거를 연구를 하셔야죠.
우선 내 집 마련이 그렇죠. 먼저고요. 중요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음,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네. 어디에 어떻게 사야 돼? 네.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면 좀 좋겠죠. 그렇겠죠. 아무데나 살 네, 수는 네. 아무 데나 없으니까. 사면 안 되니까. 뭐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분 같으면 직장에서의 거리나 뭐 집에서의 거리 정도도 생각을 하실 테고. 그러니까 이제 네. 국장님 네. 뭐 지금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내 집 마련에 실패하기 가장 좋은 게 처갓집 옆에 사는 거, 직장 근처에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네. 미래 가치를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직장 근처에 산다고 무조건, 물론 좋은 지역도 있어요. 직장 주변에. 네네. 물론 처갓집 주변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주거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맹목적으로 나는 직장 가까운데 처갓집 우리 아이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리를 따지지 말라고. 너무? 거리보다는 네.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 미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해야 네, 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아이 육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산집 전세 놓고 네. 뭐 근처에서 근처에서 댁 근처에서 나도 그 돈 가지고 전세 살면 되잖아요. 어. 직장 근처에서 전세 살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미래 가치도 당연히 이제 보겠지만 직장과 집과의 거리를 봐서 그 이제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지역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네. 강남이 내가 직장이야. 네. 네. 강남 직장이야. 네. 그러면 강남의 직장 근처를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돈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은근히라도, 그렇죠. 내가 5억이 있는데 5억을 가지고 어디 살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면 5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3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사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빨리 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강북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청약 통장을 가지고서 좀 믿는 구석이 좀 있잖아요. 내가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거다. 물론 이제 가점이 상당 부분 있어야 되고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청약 통장 가점 만점 84점이에요. 네. 84점인데 이거 가점 만점 맞으려면은 네. 아까 100년 얘기하셨는데. 네. 100년은 아니고 15년 이상 걸리고요. 자녀 수가 부양가족 수가 네. 5명 돼야 돼요. 부양가족 수가 그러니까 자녀까지 포함해서요? 네. 6명 돼야 돼요, 6명. 그래야지만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15년에? 15년. 그럼 애 넷에 배우자 15년이 있어야지. 그렇죠. 아유, 그거 채우려고 애를 넷을 낳기에는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고 빨리 그렇죠. 능력이 될 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네요. 더 그죠? 중요한 네. 거는요. 네. 가점이 지금 서울 지역이 70점이 넘어서고 있어요. 음. 경기도도 주요 지역, 수도권도 주요 지역이 네. 뭐 60점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런 거 감안하면은 네. 이제 사실 힘든데 뭐 희망적인 거는 올 7월에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유, 네. 하남 교산이라든가 여기도 이제 부천 대장 지역 여기도 이제 사전 청약 예정지 신도시 후보지 네.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지역은 공공 특별 분양이에요. 네. 신혼부부 이거는 청약 점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신혼부부 특별 신혼부부 있죠? 다자녀 네. 자 이런 거로 해서 여기에 이 안에 들어오면은 당첨될 수 있어요. 네. 또 일반 분도 전부 공공 물량이기 때문에 네. 일반 분양이 15%인데 이거는 청약 통장 납입 금액 순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약 통장 내가 3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만 원 넣으면 이게 아니라 매월 10만 원씩 누가 네. 많이 넣냐요. 한 달에 5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그거는 또 시간이 긴 사람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마곡 지역의 공공 그런 일반 분양한 그거를 보니까요. 1200만 원인가 300만 원 불입한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10년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10년이면 120개월. 10년을 부어야 돼. 10만 원씩. 120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청약 통장 300만 원만 들어 있으면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요즘과 같이 정보가 빨리 변하고 이런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법제가 뭐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네. 자주 바뀌는 이런 때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 지식 가지고서는 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음. 예, 예.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무관심의 벽을 깨고 나오라는 거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것도 사실은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믿지 말고 일단 할 수 아.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분양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한데 네, 그게 근데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네. 이 청약통장 믿고 이거 있으면 내 집 마련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지금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네. 오늘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든 생각인데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를 오랫동안 많이 구입을 하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요즘 미성년자들도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있죠. 일찌감치 마련해주면 되겠네요. 아, 좋죠. 그 개월 수가 길어지면 그렇죠. 미래에 이제 뭐 분양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뭐 10년 정도는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해주면 국장님 자녀분들 들어주셨습니까? 네, 들어줬습니다. 네, 10만 원씩 넣어야 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만 원씩 넣고 있습니까? 네, 까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동이체. 자동이체 안 한 것 같아요. 네. 자동이체로 10만 원씩 쭉 해놓으면은 네,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자녀 용돈에서 네. 네. 아, 자동이체를 그게 걸어 놓으시면 좋은 팁인데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네. 부동산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또 제도도 좀 자주 바뀌는 그렇죠, 편이기도 그렇죠. 하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부동산 사실은 뭐 여기서 제가 국장님하고 1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분야별로 있고 또 네. 부동산 종류도 또 너무 많잖아요. 많죠. 또 경매까지 네. 하다 보면 너무나 많고 정말 네.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살고는 있잖아요. 어떤 집이 됐고 네, 집에서 네, 네.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 박사님은 고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인가요? 부자의 기준 13년 전, 15년 전에 15년이 더 됐네요. 2002년도에 2002년? 2002년도에 은행에서 PB를 처음 PB센터를 만들 때 신한은행에서 네네. 이때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으로 봤어요. 금융자산 10억이요? 네, 금융자산. 그게 이제 부동산 이런 거랑 빼고 네, 그냥 빼고 금융자산으로만 금융자산만 10억? 10억을 보고 네. 이 정도 있으면은 부자로 네.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세월이 많이 17, 지났죠. 8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금융자산 기준으로 하면은 네. 30억, 30억인가요? 30억에서 금융자산? 4, 50억까지도 뭐 올라갈 수 있는 네.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걸 보면은 네. 근데 30억 하면은 네. 사실 강남 지역의 30평짜리 아파트 가격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금융자산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그 정도 있는 분이 부동산 없이 금융자산만 그 정도 있기는 좀 드물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정말 부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금융자산 30억에서 4, 50억 부동산 정도? 빼고. 그렇죠. 네, 부동산 부동산 빼고 빼고. 30억 네.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네, 부자다. 네. 네. 네, 10억만 있었어도 좋겠어요. 네. 아니 진짜 한때는 네. 뭐 IMF 직후에 그러니까 10억이 상당히 큰 돈이었잖아요. 큰 돈이었죠. 지금도 물론 상당히 큰 큰 돈이었는데 돈이죠. 그때는 뭐 10년 안에 10억 만들기라는 카페도 있었잖아요. 그 자체가 약간 네네네. 10억이 부자의 기준, 네네. 뭐 2만 달러 네네. 그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상당히 많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광고에 있는 30억대 아파트가 20억대 아파트 네네네. 시세가 사실 지금도 10억이 크는데 네. 돈의 가치가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OBS